어, 네, 저는 윤호 집사라고 합니다. 저는 대구 내일교회에서 지금 그 순장을 하고 있고 중등부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윤호 집사라고 하는데요. 작년에 한번 제가 목사님께서 불러주셔서 그때 한번 교회를 와서 강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울산 흰돌교회에서의 만남인데요. 오늘 여러분 오후에 주일날 오기에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과 함께 오늘은 중독이라는 이야기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할 예정인데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한번 같이 할 때 딱딱하고 어렵고 왠지 좀 경직될 것 같고 하죠, 그죠?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제가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후에 이 시간 함께 우리들의 만남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알게 하시고 우리들의 어둡고 우리들의 또한 알지 못하는 이 마음 속에서 알아차릴 수 있는 마음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아직 어두운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또 우리가 많이 공격받고 또 많이 힘든 이 어려운 세상 속에서 우리 젊은 세대들이 이 어려운 세상을 헤치고 나가는 그런 밝은 빛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가운데 복음과 또 주님 주시는 그 힘 속에서 우리가 이 삶을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또한 힘을 주시고, 또 우리 가정과 교회가 그 가운데서 우리 이 젊은 세대를 또 잘 보살피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줄 수 있는 그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길 원합니다. 그러하기에 우리 어른들이 이 교회가 그 바로 그 온전한 바른 믿음과 교육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어른들이 또 그런 교회가 하나님 그 바른 교육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바로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이 교육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오늘 오면서 진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목사님께서 몇 달 전에 말씀하셨어요. 주일 오후에 중독 관련된 세미나를 해달라고 하셨는데요. 사실은 중독과 관련된 교육은요, 보통 수련회 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주일 오후에 어른분들과 학생분들이 함께하는 교육은 잘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1시간 만에 하기에는 조금 애매해요. 왜냐하면 잘못했다가는 어떻게 되냐면 잘못 이야기했다가는 이도 저도 아니고 중간에 끝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학생들에게는 잘못 전달하다 보면요, 어떻게 되냐면 이걸 모방을 할 수 있습니다. 너무 짧게 이야기하다 보면 학생들이 이거 듣고 진짜? 하면서 어찌 보면 그걸 잘못 모방할 수도 있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잘못 전달하기에도 좀 애매하고, 그래서 여러분 혹시 그 대학생분들도 계시죠? 혹시 1학년 1학기 때 대학교 가면요, 개론이란 걸 배웁니다. 무슨 뭐 교육학 개론, 심리학 개론. 개론이란 건 뭐냐면 맛배기 수업처럼 하는데, 다시 말하면 개론처럼 오늘 약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조금의 그 중독이라는 부분이 얼마만큼의 위험성이 있는지를 좀 이야기를 하지만, 그를 통해서 학생분들과 젊은이들에게는 그 중독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위험성도 이야기하지만 어떻게 하면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되는지, 또 그걸 어떻게 하면 이겨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하지만 어른분들, 그러면 우리가 오늘 왜 앉아 있을까 고민되시죠? 저는 근데 오늘 저의 뒷부분에 가장 중요한 거는 여기에 계신 어른분들, 우리 교인분들이 또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이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이 젊은 세대의 중독을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진짜 많거든요. 우리가 교회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또 가정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되거든요. 저는 그거에 대해서 목숨을 걸고 있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교회와 가정이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책임과 정말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일들을 좀 이야기를 할 테니까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오늘 젊은 세대와 또 함께 계신 어른들이 그 일들에 대해서 함께 좀 고민해보고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상담을 공부한 지가 만 한 23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학교에서는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일을 하고 있지만, 지금은 원래는 대학에 좀 있었고요. 지금은 이제 반은 대학에서 가르치고 있고 반은 지금
주로 하고 있는 일이 뭐냐 하면 이렇게 어제 이틀 전에는 충북 지역에 충북이 한 열 몇 개 시군이 있더라고요. 충북 열 몇 개 시군에 있는 선생님들을, 청주가 충북의 제일 중심 도시거든요. 거기서 모여서 이제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요. 하루 종일. 그리고 뭐 어제도 학교에서 선생님들을 가르치고 하고, 요즘에 하고 있는 일은 뭐냐면 청소년 상담, 아니면 청소년을 가르치는 중고등학교 선생님들, 아니면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있는 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목숨을 어디 걸고 있냐면 청소년에 걸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그 중고등학교 때 제가 좀 약간 많이 힘들었거든요. 여러 가지 뭐 집안 문제도 좀 있었고요. 뭐 제가 고등학교 때 아버지가 장로님이신데 사업이 좀 힘들어가지고 집에 빨간 딱지가 붙은 적도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집에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어가지고 좀 덜컹덜컹거렸던 저의 청소년 시기를 보내다 보니까 제 자체가 좀 힘든 경험을 좀 겪었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도움이 필요했는데 마침 그때 학교에 오셨던 어떤 분이 상담을 좀 도와주셨어요. 근데 그 상담을 받았던 계기가 저한테 좀 좋은 계기가 되었고요. 그 시기를 통해서 저도 누군가를 돕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시기가 청소년을 돕는 계기가 되어서 제가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중간에 상담을 공부하고, 한때는 뭐 목사님한테 말씀드렸지만 한때는 신학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중등부 전도사도 몇 년을 했었고요. 대구에 조금 큰 규모 교회에서. 그래서 있다가 잠시 하다 또 다시 이제 원래는 제가 하고 있는 이 청소년 상담을 쭉 하고 있는데, 근데 이 일을 하면서 제가 대학교에 교수로도 있어봤고요, 전임으로도. 근데 전임은 또 제 하고 맞지 않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청소년 일만 하고 있는데, 하면서 제가 만나는 애들은요, 어떤 애들이냐면 오늘 주제와 맞는 이야기예요. 극한의 아이들만 만납니다. 노말한 아이들. 그러니까 보통 그냥 공부를 좀 더 잘하고 싶어요. 저하고 안 맞아요. 저하고 만난 아이들은 뭐냐 하면 살기 싫어요. 뭐 중독이에요. 뭐 아니면 뭐 이런 아이들 있잖아요. 그 친구들만 만나는데 왜냐하면 저한테 오는 아이들은 학교에, 혹시 학생들 위클래스 알죠? 학교 위클래스 있죠? 위클래스 있는 아이들은 저하고 안 만나요. 위클래스에서 상담하다가 힘든 아이들 어디로 가죠? 교육청에 위센터라고 있어요. 들어봤어요? 위센터에 가는데, 위센터에서 상담이 좀 힘들면 어디 오냐면 대구에서는, 경북에서는 저한테 와요. 그러니까 위클래스 말고 위센터 말고 그 위에 이제 좀 힘들면 저한테 보내는 케이스가 오는 친구들인데, 쉽게 말하면 정말 힘든 친구들이 저한테 옵니다. 근데 저는 그 친구들을 정말 기쁘게 받아줍니다. 근데 다시 말하면 정말 힘든 친구들을 맞아주는데, 저는 그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일을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저는 그 일을 할 때 사명감을 가지고, 소명을 가지고 하는데, 근데 그 지금 결론과 마찬가지 일을 하는데요. 오늘 이거는 성도님들과 교회 하고 싶은 이야기인데요. 그 친구들 만나는데 90%그 친구들의 사정이 어떤 사정이냐면, 오늘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제가 중고등학교 때 힘들었던 이유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집이었다 했잖아요. 근데 그 친구들 90% 이야기 중에 대부분 다가 무슨 이야기일까요? 집이에요. 네, 저희 아버지, 어머니, 권사님, 장로님이셨어요. 근데 집이 힘드니까 저도 힘들더라고요. 근데 죄송하지만 그 친구들의 90% 이상이 집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중독과 이야기를 하지만 이거는 제 이야기뿐만 아니라 결론적인 부분이지만 가정의 문제를 빼놓을 수 없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를 오늘 결론적으로는 할 수밖에 없어서 가겠습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먼저 말씀을 읽어주셨던 이야기인데, 여러분 아시는 본문이에요. 엠마오로 가는 제자, 뭐 이런 이야기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 중에 예수님과 함께 걸어갔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옆에 계신 거를 알아차렸을까요? 못 알아차렸을까요? 못 알아차렸는데 눈이 어두워서 못 알아차렸다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차림이란 단어를, 제가 이거를 몇 달 전에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셨던 본문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설교를 듣는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알아차림이거든요. 근데 알아차림에 관련된 이 비슷한 설교를 하시는데 갑자기 이거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이 알아차림이라는 단어를 듣다가 갑자기 알아차림이 뭔지를 제가 챗 GPT를
제가 챗 GPT 유료 버전을 쓰고 있거든요. 22달러를 쓰고 3만 얼마죠? 근데 챗 GPT에 쳐보니까 알아차림이 뭐라고 적혀 있죠? 알고 정신을 차려 깨닫다라고 이제 정확하게 있는데, 여러분 지금 정신이 지금 온전하시나요? 약간 해롱해롱 잠시 정신이 약간 뭐죠? 예, 잠이 오나요? 괜찮나요? 왜냐하면 지금 죄송하지만 제일 취약한 시간이 이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뭔가 마약 이런 게 아니고 중독이지만 마약 이런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어요. 인간에게 제일 취약한 시간이 오전부터 예배 드리시고 점심 드시고 그죠? 앉아 계시고 나른하고 이 시간은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이 시간에 강의 중독 세미나 듣는데 들리는 자체가 여러분에게는 인간 승리이신데요.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놀라웠습니다. 이 시간에 이렇게 앉아 계신다는 자체가 놀라우신데, 이 시간을 알아차린다는 거는 여러분들께 정말 놀라운 시간인데, 한번 그래도 얼마만큼 우리 힌돌교회의 전신적인 승리가 가능하신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A형이에요. 미리 말씀드리지만 성격과 혈액형은 상관이 없는데요. A형이 어떤 거죠? A형이라고 말씀드리면 왜 A형이 소심하다부터 나오시죠? 매우 기분이 나쁜데요. A형이 맞아요. 성격적으로 상관없지만 저도 그렇게 알고 배웠지만 저 A형 맞습니다. A형은 약간 소심하죠? 소심하게 생겼나요? 네. 매우 기분 나쁘네요. 제가 작년에 저희 학생들한테 물어봤어요. 나 A형이다 하니까 내 무슨 형일까 하니까 학생들이 저보고 A형이래요. 왜? 그러니까 교수님 머리 스타일이 A처럼 생겼대요. 맞다. 근데 너무 크게 웃지 않나요? 알겠습니다. 근데 A형인데 A형이 소심하잖아요. 저 참고로 끝나고 저는 근데 여러분 감사한 게 저희 어머니가 울산에 사세요. 어머니가 울산 대형교회 있거든요. 저는 고유식 목사님 어떻게 아냐면 예전에 울산 대형교회 어머니 교회 예배 드리러 갈 때 목사님께서 사회를 보셨어요. 그래서 목사님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근데 가까이 가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가까이 하긴 먼 당신이셨기 때문에. 근데 그래서 어머니 오늘 저는 저희 가족을 다 데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아직 어머니 보지는 못했어요. 어머니 집 앞에 내려다 주고 저는 여기 바로 왔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의 가장 희망은 뭐냐 하면 끝나고 가서 어머니 된장찌개를 먹을 수 있다는 기대감에 왔기 때문에. 근데 돌아갈 때 된장찌개를 맛있게 먹냐 못 먹냐는 여러분의 표정에 달렸습니다. 알겠죠?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그보다 여러분 어른들 표정보다 너희들 표정에 달렸다. 알겠지? 알겠습니다. 미리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다시 이야기한다. 알아차려라. 알겠지? 자, 이야기하겠습니다. 근데 이야기를 하는 게 알아차림이 뭐냐면 우리가 알아차림이란 게 오늘 가장 저는 3가지로 뽑았어요. 그래서 제가 참고로 이걸로 조만간 책을 쓰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 때문에 공부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3가지로 정리를 했어요. 그 3가지가 뭐냐면 신앙적으로도 하나님과의 알아차림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맞지 않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알아차림, 하나님이 내와 함께 한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근데 우리가 참 그걸 모르고 있을 때와 알고 있을 때가 참 큰 것 같아요. 그죠? 제가 우리 담임 목사님 최근에 하셨던 설교 중에 제가 너무 감동받았던 게 뭐냐 하면 정말 하여튼 이거는 저희 담임 목사님 이야기고 고유식 목사님이 저는 대단하시기 때문에 얼굴에서 주시는 그 은혜가 너무 크신 분이기 때문에 제가 안 되시는. 근데 알아차림이 보시면 뭐냐 하면 알아차림이 뭐예요? 내와 함께 있다는 것을 항상 알고 계시는 분은 은혜예요. 근데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시험하시고 그죠? 항상 의심하고 그렇지 않나요? 근데 이게 오늘 이 이야기가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건 나중에 여러분이 또 하셔야 할 이야기. 오늘 그냥 중요한 거. 나도 그래요. 여러분 자기 성장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심리학에서는 자기 성장이 뭐냐면 자기에 대해서 내가 어떤지에 대해서 알아차리는 사람이요. 꽤 자기가 성장한 사람이에요. 자기의 좋은 점, 약점을 알고 있냐 없냐. 그래서 우리가 청소년 시기를 뭐냐면 자아 정체성 확립의 시기 이렇게. 이게 좀 어려운 단어인데
유명한 심리학자인 에릭슨 들어봤어요? 들어보신 분이 계세요? 알겠어. 꽤 유명하신 분. 그게 뭐냐면 에릭슨께서 꽤 유명한 건데 자아 정체성 발달에 뭐 이렇게 하는데 자기에 대해서 아냐 모르냐가 중요한 시기가 청소년과 후기 청년들까지 시기가 가장 중요하대요. 이때 뭐냐면 내 약점과 장점을 아는 거, 그게 바로 진로와도 연결되거든요. 이게 알아차림이에요. 내가 잘하는 게 뭔가, 못하는 게 뭔가, 그게 진로예요. 참고로 이 말은 쌤이 그렇게 안 보이겠지만 우리나라 가장 큰 진로 상담학회 부회장이거든요. 믿어주셔야 돼요. 진짜요. 그래서 진로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성격이에요. 성격. 자기에 대해서 분명히 이해하고 안 이해하고가 50%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도 뭐 하고 싶은지 안 하고 싶은지가 유명한 직업군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베이스는 뭐냐면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에서부터예요. 그게 이제 알아차림인 거예요. 세 번째가 뭐냐면 타인. 우리가 여러분 가족들도 똑같습니다. 내 옆에 항상 있지만 못 알아차요. 귀한지. 근데 언제 알아차리죠? 없을 때 알아차려. 엄마들이 언제 아들을 귀하게 여기냐면 군대 갈 때 그렇게 귀하게 여겨요. 보통 때 이놈이 새끼 하면서 막 가만 이놈이 새끼 막 없어지고 하다가 갑자기 아들 군대 가면 아들아 그 울고 하잖아. 애들 막 오막하다 갑자기 애가 기숙사 들어가면 그렇게 보고 싶다 하고 그죠. 수련회 가면 갑자기 막 수련회 가서 2박 3일 고작 2박 3일 보내놓고 그렇게 막 보고 싶다고 막 난리 치신다니까. 근데 오면 또 다시 또 이놈이 없어졌으면 좋겠다 하고 그죠. 왜 그러냐 하면 있을 때 몰라. 근데 잠시 없어지면 그게 그렇게 공백이 커 보이잖아요. 왜냐하면 그래서 있을 때 잘하는 게 좋다. 근데 여러분 이게 왜 그러냐면 알아차리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세 가지예요. 타인과의 그 중요한 관계 속에서도 있을 때는 별로 못 느끼는 것 같아요. 근데 항상 그 옆에 있을 때 귀하다고 느껴질 때 정말 우리는 중요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타인에 대한 타인 중에 가장 중요하게 누굴까요? 가족. 소중함을 알아차리는 거. 이거는 사실은 부모님한테 하는 것들이지만 우리 청년들과 청소년들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인데 가족과 함께 있는 게 별로 안 즐겁죠? 즐거워요? 표정이 왜 그래요? 즐거워요? 오늘 아침에 즐겁게 나왔어요, 집에서? 진짜? 아니야. 우리 따로 떼어놓고 이야기할까? 괜찮게 나왔어? 아, 그렇구나. 알겠어. 그럼 제발 즐거웠다라고 표현했으면 좋겠어. 세 번째 타인과의 알아차림은 어떻게 그게 되냐 하면 표현될 때 알아차림이 증명되거든. 내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알겠지? 그럼 이거는 오늘 중독과 상관없지만 이게 근데 중독과 상관없을 것 같지만 사실은 중독이라는 부분을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중독이 약물도 중요하지만 중독을 없앨 수 있는 가장 강렬한 약물이 뭐냐면 이거야. 표현.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약물. 그게 바로 뭐냐면 사랑한다, 함께한다, 친근하다 뭐 이런 것들을 표현할 때 사실은 중독과 좀 더 멀어질 수 있대. 이거는 내 이야기가 아니라 심리학적 접근이거든. 그래서 오늘 저 이야기는 아이들한테도 하는 이야기지만 여러분들한테 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교회에게도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 이게 왜 중요한지는 제가 뒷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 타인에 대한 알아차림은 왜 중요하냐? 이거는 사실은 교회적 접근에서의 중독의 가장 중요한 예방책이에요. 그리고 해결책이기도 하고. 오늘 가겠습니다. 제가 오늘 아이들 데리고 왔다 했잖아요. 저 아이들 이렇게 작년에 제가 태국 저희 가족이 비전 트립을 가끔 갑니다. 태국에 저희 가족이 이제 후원을 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이 계세요. 근데 한 번씩 제가 하고 있는 일이 뭐냐면 선교사님들 이번 주도 두 가정의 이번 주 중에 태국 선교사님 가정 그 심리 검사들 해드리고 또 온라인으로 해석 상담 해드리고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면 해주면 끝내야 되는데 또 이제 연락이 오세요. 애프터 서비스 해야 되지 않냐? 그러면 한 번씩 가요.
가서 애들 만나고, 그러면 가면 좋은 게 뭐냐면 이제 팟타이나 이런 쌀국수 사주시거든요. 해주는데 작년 여름에 제가 가서 이제 선교사님 자녀들 만나고 이제 하는데, 저희 애들 이제 이렇게 갔다 오는데 가족들하고 함께 하면 참 좋죠, 그죠? 그러면 저희 애들 같이 있으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가끔 애들한테 이제 저희 애들과 지낼 시간이 잘 없어요. 근데 저희 애들한테 이제 가끔 이제 외식할 때 물어봐요. 야들아, 이제 뭐 먹을래? 하면 애들이 꼭 정하는, 저희 집은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마라탕, 하나는 저희 집은 딱 정해진 게 스텔라 떡볶이. 별빛이 내린다. 스텔라 떡볶이 모르시죠? 저희 집은 딱 정해져 있어요. 마라탕, 아니 마라공방 마라탕, 하나 스텔라 떡볶이 알아요? 딱 정해져 있어요. 그것도 카레 맛, 그걸 딱 두 개 정해져 있는데, 저는 제일 싫은 게 저 두 가지예요. 너무 힘들어요. 왜 저것만 먹어야 되는지 몰라요. 난 정말 싫거든요. 근데 먹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왜요? 저는 싫어요. 저거 중독 아니에요? 맞죠? 맨날 왜 저것만 먹어야 될까요? 그래서 저는 요새 뭐 먹을래 말을 못 하겠어요. 그렇죠? 근데 아이들의 특징, 왜 저래야 될까요? 예. 그리고 또 아이들한테 그래도 하면,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하면 저 두 개 말고 뭐 먹을래? 물어봤어요. 친구들아, 우리 오늘 또 좀 전에 제가 중등부 예배, 제가 중등부 3학년 쌤이거든요. 다음 주에 저희 반 애들 반단합 대회를 하기로 했어요. 8명이거든요, 저희 반 애들. 다음 주에 11시에 중등부 예배 끝나자마자 너희들 다시 밖에 나가서 이제 우리가 반단합 대회 하기로 했어요. 뭐 먹을래라고 물어봤어요. 아까 좀 전에 불과 11시에 아이들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선생님들? 마라탕?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8명이 가만히 저를 쳐다봐요. 눈만 깜빡. 와, 저도 상담가지만 속이 터져요. 그리고 아이들이 말을, 그 중에 한 명이 쌤 마음대로 해요. 여러분, 메뉴 정할 때 제일 싫은 게 뭐죠? 마음대로. 진짜 그렇죠. 그리고 또 말하는 게 제일, 지난번에 한번 와서 말씀드렸지만 아이들의 90% 이상이 대답 중에 하나가 몰라요가 제일 많잖아요, 그죠? 근데 어른들한테 물어보겠습니다. 몰라요. 너희들 대답할 때 몰라요 많이 하십니까? 그치? 왜 몰라요 해요? 궁금하다. 왜 몰라요 하니? 도대체 치료 좀 해봅시다. 왜 몰라요 해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지난번에 한번 좀 아이들의 특성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하지만, 사실은 이 몰라요라는 대답을 들을 때 어른들 어떠십니까? 부모님, 학부모님 계십니까? 청소년 학부모님. 어떠세요? 몰라요 들으시면 어떠십니까? 기분이? 이해가 되십니까? 역시 흰돌교회 학부모님 다르십니다. 예. 어때요? 보통 학부모님도 몰라요 들으면 어떡할까요? 이때 이런 표현이 쓰죠. 피가 거꾸로 쏟으면서 갑자기 이놈이 씩하면서 뭔가를 찾기 시작하시죠. 뭘 찾기 시작하죠? 뭔가 약간 그러면서. 근데 사실은 이 몰라요는 심리적으로 이제 뭐 딴 이야기를 할 수 없지만, 사실은 그들이 할 수 있는 발달적인 거나 뭐 구조적으로는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상의 답이에요. 왜냐하면 이때는 몰라요밖에 대답할 수 없는, 대부분 다 몰라요밖에 대답을 못해요. 왜냐하면 그거는 이제 이 이야기를 풀려면 30분이 걸리기 때문에 넘어가긴 하겠지만, 왜냐하면 아이들은요 몰라요밖에 대답할 수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이해해 줘야 돼요. 왜냐하면 이들의 구조를 이해하기를 위해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왜 중독이라는 단어를 하면서, 왜냐하면 적이라는 단어 써서 미안한데 이들을 이해하지만 최근에 이들의 중독과 청년들이 뭔가에 빠지는 경향들을 이해할 수 있는 거거든요. 요즘 보통 MG라고 쓰는데, 죄송하지만 교회에서 MG 쓰는데, 최근에 친구들한테는 물어보면 알겠지만 MG라는 단어를 쓰는 자체가 아저씨 아줌마예요. MG라는 단어를 쓰는 거 별로 안 좋아하잖아, 그렇지? MG라는 단어를 이들은 안 써요. 우리들만 쓰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래도 굳이 구분할 때 MG라는 단어 쓰는데, 우리가 MG라는 다음 세대라는 단어, 교회에서는 다음 세대라고 이제 공식적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대라는 이 특징들에 대해서 한번 좀 구분을 짓는다면, 근데 특징이 뭔가 보면요, 디지털에 익숙해요. 여러분, 저도 반 모임을 할 때 친구들한테 전화를 할까요? 반 모임 할 때 전화를 할까요? 카톡을 할까요?
전화하면 애들이 안 받아요. 왜 안 받을까요? 부담스러워합니다. 근데 카톡하면 대답을 해요. 뭐라고 할까요? 제가 오늘 보여주고 싶어요. 진짜 보여주고 싶은데 상처받을까 못 보여주고 싶은데 8명 중에 어제 2명이 대답했어요. 네. 한 명이 하트 그냥 공감 표시 한 명 하더라고요. 다행이다. 3명은 대답했으니까. 그대들 어제 대답 선생님 신방했을 때 대답했습니까? 오, 착한 친구. 역시 힌돌교회. 다행이다. 제발 부탁 하나 하자. 뭐라도 표시는 하자. 알겠지? 그게 최소한 인간된 도리라고 생각하시고 알겠지? 그게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 근데 그래도 친구들에게는요, 전화라는 거는 뭔가를 선생님한테 전화가 왔을 때 받는 즉시 벨이 울리는 즉시 스트레스 받아요.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 아까 대답했죠. 몰라요가 이들의 무슨 대답해야 될지 모르는데 선생님들은 전화 받자마자 잘 지냈나부터 물어보시잖아요. 근데 내가 이번 주 뭐 했는지도 모르는데 잘 지냈나를 물어보시며 다음번에 전화 받을 때 스트레스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죠. 그러니까 전화 받는 게 부담스러우시니까 이왕이면 이 친구한테 가끔 전화를 하실 수 있는데, 전화하기 전에 이들에 대한 A로는 카톡으로 먼저 쌤이 지금 전화해도 되나? 물어보시는 최소한의 A를 지키셔야 돼요. 내가 감히?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왜냐하면 이들은 디지털로 익숙한 세대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들에겐 전화보다는 카톡이 훨씬 더 좋다. 이해 안 되시죠? 이해하셔야 됩니다. 할머니, 손녀한테 전화를 내가 마음껏 못하나? 해도 됩니다. 근데 카톡을 배우셔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전화하시는 것도 괜찮고 그리고 사생활 중요시 여깁니다. 이게 이들의 지금 문화를 이해하실 때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 때는 정말 싫어하거든요. 그치? 그래서 위에서 어른들이 그 수직적인 걸 이들은 잘 용납을 못해요. 수평적인 거, 동등한 문화를 꽤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또 취향과 개성을 매우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제가 매일 속이 뒤집어지는 상황이 있어요. 저는 최대한 저희 딸 방을 안 들어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속이 천불나서. 제가 MBTI 강사기도 한데 제가 J거든요. 제 딸은 P예요. 어떤 상황인지 알겠어요, 친구들? 제 딸은 방이 너무 자유로운 영혼이에요. 자유로운 영혼인데 저희 집에 고양이를 한 마리 키우고 있거든요. 근데 고양이도 자유로운 영혼이에요. 고양이가 어느 방에서 살까요? 그 넓은 거실 놔두고 딸 방에만 살아요. 근데 그 고양이가 최근에 이제 털 바뀌는 걸 가지고 털가리기인데, 와, 야가 지금 딸 방에 그 동그란 러그 아시죠? 러그에서 맨날 자고 하는데 파란색 러그가 노란색이 되고 있거든요. 고양이 노란색 고양인데, 근데 지금 그 방을 들어가면 내가 스트레스를 받을까봐 안 들어가고 있는데, 그 방에는 별의 지금 모든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개성을 존중하고 위해서 지금 안 들어가고 있어요. 저희 정신 건강을 위해서도 안 들어가고 있고, 최대한 들어가기 위해 존중하고 있는데 가끔 이야기는 치워달라 이야기하는데 일단 최대한 존중을 해보려고 하고 있는데 언젠가 한번은 이야기를 해야겠죠. 근데 우리가 사실은 이 어느 정도의 경계선을 좀 잘 지켜주는 것도 좋겠다. 그러니까 어른들과 아이들에게 가끔 이야기하는데, 어른들은 너무 간섭은 하지 마시고요. 우리 청년들과 아이들한테 이야기하는데 그래도 최소한 인간된 도리는 하자라는 중간 경계선을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야기까지는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하면서 중요한 거, 이제부터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중독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풀어나기 위해서 지금까지 워밍업을 했는데요. 우리가 근데 왜 그런 스마트폰, 오늘은 딱 3가지를 건들 거예요. 스마트폰, 그리고 하나는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는 스마트폰이 가장 요즘에 중요한 거고요. 하나가 또한 요즘 우리나라가 청정구역이 아닌 게 하나가 마약이에요. 네, 마약도 좀 건들 거고요. 또 하나 좀 할 것이 몇 개 있는데 한번 좀 살짝만 좀 건드려 보겠습니다. 근데 그 전에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는 거에 대한 이유를 굳이 심리학적으로 건들면요,
저 사람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겠다 할 때가 있는데, 근데 심리학적으로는요, 어떤 사람의 행동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 사람의 행동은요, 그 사람의 욕구의 표출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적으셔도 될 이야기예요. 가장 중요한, 뭐라고요? 그 사람의 행동은 뭐라고요? 그 사람의 욕구의 표출이다. 다시 말하면 심리학적으로는 그 사람의 행동을 보고 그 사람의 욕구를 이해할 수 있다고 봐요. 이거는 누구 이야기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심리학자인 프로이트의 이야기였어요. 근데 최근에 심리학자인 긍정심리학 들어보셨어요? 한 번씩? 긍정심리학을 하시는 셀리그만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의 행동은 행복을 위해서, 플로리시가 뭐냐면 진정한 행복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플로리시하다 할 때 이제 그게 행복이라는 단어거든요. 플로리시를 위한 행동이다. 다시 말해서 자기만의 행복을 위해서 그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행동의 이유를 어찌 보면 뭔가를 충족하고 행복해지기 위해서 그 행동을 하고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냥 행동을 우리가 지적하기보다는 그 행동을 하는 이유를, 욕구를 우리는 알아차려 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행동을 지적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른들 죄송합니다. 우리가 행동을 지적하려고 하는데 그 행동을 지적하기보다는요, 그 행동에 충분한 어떤 행동을 싹둑 자르는 거. 다시 말해 아이들이 집에서 컴퓨터를 막 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가끔 예전에 어떻게 했어요? 컴퓨터 손 자르시죠. 애가 스마트폰 막 쓰고 태블릿을 쓸 때 어떻게 해요? 망치를 들고 와서 때려 부수잖아요. 그러면 모든 행동이 사라질까요? 그게 제일 반감을 높이고 또 다른 더 큰 행동을 불러일으키는 안 좋은 행동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그런 행동을 하는 이유와 욕구를 알아차려 주는 게 사실은 가장 좋은 해결책을 찾는 방법이란 거죠. 왜 스마트폰을 왜 할까? 왜 게임을 왜 할까를 알아차려 주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제가 그 대구시에서 꽤 유명한 대구시에서 작년에 제가 부모교육 대구시 교육청에서 작년 9월 달과 10월 달 대구시 교육청 전체 부모교육을 제가 2번을 했거든요. 한 150명씩 하는 부모교육을. 근데 대구시 교육청에서 제가 뭘로 유명하냐면 그 은둔형 외톨이, 우리가 아는 그렇죠. 제가 일본어를 잘 못합니다. 저 공식 용어로는 은둔형 외톨이 아세요? 은둔형 외톨이를 끄집어내는 대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대구시 교육청에서 가끔 전화요. 같이 가시죠. 그럼 가요. 제가 최장 몇 년 동안 방에 있던 애를 끄집어냈냐면 2년 반을 방에 있는 애를 끄집어냈어요. 어떻게 끄집어냈을까요? 방에 2년 반을 박힌 애를 끄집어냈어요. 어떻게 근데 2년 반에 방에 있는 애 끄집어낼 때 애 형태가 어떨까요? 근데 가는 우리가 보기에는 인터넷 중독이라고 봤어요. 사람들이. 왜냐면 가는 방에서 뭐만 할까요? 게임만 해요. 근데 맞아요. 게임만 해요. 게임만 하는데 가가 한 1년 반 만에 봤거든요. 와, 근데 덩치가 진짜 산만해요. 그리고 머리가 헤비메탈 머리 아시죠? 머리가 이렇게 이제 커튼이 쳤는데 너무 무서워요. 방에 보니까 이게 좀 약간 더러운 이야기긴 한데 컴퓨터가 있으면 컴퓨터 벽 쪽에 왜 그렇게 침을 뱉어놨는지 너무 게임하다 그래 가를 2년 반 만에 끄집어냈는데 2년 반 만에 처음 끄집어냈던 첫 번째 미션이 뭐냐면 집 앞에 한 200m 있는 GS25 가는 게 첫 번째 미션이었어요. 그 다음에 미션이 뭐냐면 미용실 가서 머리 자르는 거. 점진적으로. 그 첫 번째 미션은 뭐냐면 그 전에 이제 약 몇 달 동안의 미션은 방에서 거실 나오기였어요. 이런 작업을 했는데 근데 자 오늘 이야기와 연결되는 이야기라서 한번 해보면요. 이 친구가 왜 그 은둔형 외톨이가 됐을까요? 오늘 종합 이야기와 또 연결되어 있어요. 왜 은둔형 외톨이가 됐냐면 이 친구가 원래는 그런 아이가 아니에요. 근데 이 친구가 성격이 약간 소심한 친구였거든요.
근데 중학교 3학년 때인데 그 졸업여행을 가야 되는데 어머니가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 집이었어요. 근데 어머니가 노래방을 하셨거든요. 노래방을 하시는데 어머니 노래방 하시면 밤에 나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아이 혼자 있어요. 이 집은 남자 혼자만 키우는 집이거든요. 근데 어머니가 밤에만 그 일을 하시다 보니까 애를 케어를 잘 못하셨는데 애가 수학여행을 가야 되는데 신발이 약간 헤어졌는가 봐요. 근데 애가 약간 민감하고 예민한 아이인데 신발이 해지다 보니까 수학여행 가려다 보니까 신발이 해진 신발 신고 가기가 부끄러웠던 거죠. 그러니까 얘가 이 신발 신고는 못 갈 것 같아서 수학여행을 안 갔어요. 아침에. 저 같은 성격에는 충분히 공감이 가는데, 근데 수학여행을 엄마가 와보니까 애가 수학여행 안 갔어. 엄마가 어땠을까요? 엄마가 좀 입이 좀 세시거든요. 그러니까 애가 문을 닫고 방에 들어갔어요. 엄마가 또 문 앞에서 막 소리를 쳤는 거예요. 애가 문 밖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오겠죠. 내 같아도 안 나오겠다, 그지? 그러면서 애가 방 안에 들어서는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게임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엄마는 계속 소리만 치고 하니까 애가 안 나오는 거지. 근데 그게 하루, 이틀, 3일째 애들이 이제 수학여행 갔다 오는 날이 됐어요. 학교 가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성격상 애들이 수학여행 갔다 왔는데 자기가 아무렇지 않게 학교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왜냐면 애들이 너 왜 안 갔다 왔어? 너 왜 안 왔어? 선생님이 너 왜 안 왔어? 라는 이야기 하니까 애가 못 가는 거예요. 근데 하루 안 가고 이틀 안 가고 3일 안 가고 엄마는 계속 소리치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시간이 길어진 거죠. 근데 이 길어지는 게 더 길어지다 보니까 애가 이제 할 일 없고 게임만 하기 시작한 거죠. 근데 애들 좀 약간 증상이 어떠냐면요, 여러분 이 운동용 외톨이도요 처음에 살이 찌거든요. 근데 여러분 제일 위험한 게 뭔지 아세요? 살이 찌는 건 초기 증상이에요. 근데 가장 위험할 때가 뭐냐면 살이 빠질 때가 이때는 응급이에요. 이때는 그래서 정신건강의학과는요 보면 같이 뭐 중형 병원들 보면 내과와 같이 있어요. 왜냐하면 살이 찔 때는 당연히 찌거든요. 보통 때 집에 있으면 찌겠죠. 근데 살이 빠진다는 건요 이 뭔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안에.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살이 찌면서 어떤 문제가 좀 생기기 시작했고 나중에 이제 찾아가기 시작했죠. 근데 초반에 이제 한 몇 달 있다 한 달 있다 제가 찾아갔는데 찾아가서 이제 문을 두드렸는데 반응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야 쌤 상담 쌤이야 했더니만 애가 이제 안에서 어떻게 했냐면 뭐라고 했을까요? 나 상담 쌤이다. 누구다 했더니만 뭐라고 반응했을까요? 애가 안에서 오만 거친 말이 다 나오더라고요. 야 이 꺼져. 그래서 또 며칠 뒤에 찾아갔어요. 그때는 쇼핑백에다가 과자들 담아가지고 그리고 약간 제 명함을 담아서 문 앞에 걸어놨어요. 그리고 또 막 꺼져 막 소리가 지르더라고요. 근데 다음에 보니까 어머니가 만나는데 쇼핑백에 과자는 다 들고 갔다 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또 며칠 또 찾아가고 반복적으로 찾아갔어요. 그 때문에 다음에 갔더니만 꺼지란 말을 안 하더라고요. 근데 또 과자는 걸어놓았는데 근데 듣고는 있어요. 그래서 듣긴 듣네. 그래서 이제 정기적으로 찾아갔죠.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꽤 걸렸어요. 그러더니만 이제 듣기 시작하고 어느 순간 되니까 문은 여는데 들어오지는 말라. 문 열고 듣기 시작하고 그러다가 이제 몇 달 지나다가 문 열고 이제 거실까지 나오기 시작하고 밖에는 못 나가겠다. 그래도 이제 어느 순간 돼서 그러니까 이제 문 앞에 나오고 약속 정하고 머리 깎으러 가고 GS25까지 자기 혼자 걸어갔다 오고 결과적으로 어떻게 했을까 지금? 잘 생활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아이들 보면 사실 우리가 여기서 주는 메시지가 첫 번째 가정 문제도 있다는 거. 두 번째 문제 있는 아이는 없다. 초기에 엄청난 어떤 이벤트가 발생해서 문제 있는 게 아니라 첫 시작이 약간의 문제가 발생했을 뿐이지 중독이란 게 사실은요. 여러분 지금 어떤 막 문제가 엄청 큰 아이가 중독을 발생시키고 스마트폰이나 어떤 문제를 발생시킨 것이 아니라 어떤 간단한 어떤 정말 첫 시작의 잠시의 어떤 삐걱거리는 어떤 그 초기에 그냥 그 위험 어떤 신호가 그걸 더 가속화시킬 뿐이지 사실은 그걸 초기에 잡아줄 수 있는 누군가의 도움만 있다면 사실은 그게 그렇게까지 극하게까지 갈 문제는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많이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케이스 말고도 최근 케이스도 있어요. 근데 어떤 케이스 뭐 하나만 더 빨리 말씀드리면 비슷한 케이스인데 대구시 교육청에 어떤 실장님하고 같이 왔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10주로 갔어요. 10주. 근데 이 케이스는 뭐냐면 지은 지 3년밖에 안 되는 대구의 큰 아파트예요.
꽤 좋은 아파트. 근데 갔는데 집이 다 부서져 있어요. 3년밖에 안 지은 집인데 보니까 엄마 아빠가 이혼 위기예요. 근데 집이 꽤 큰 평수고 새 아파트인데 집에 있는 TV가 다 부서져 있고요. 뭐 모든 물건이 다 부서져 있어요. 뭐 그 초인종을 눌렀는데 반응이 안 하기를 가보니까 애가 인터폰을 막 다 때려 부쉈는 거예요. 그 집에 개가 있는데 개 똥이 다 놓여 있고 오줌이 다 놓여져 있고 애 문이 다 부서져 있고 보니까 엄마 아빠가 뭐 부엌이 막 난리예요. 그냥 보니까 엄마 아빠가 서로 집에 아무것도 관리를 안 하는 거죠. 근데 애가 학교를 안 간대요. 근데 이 아이를 데리고 이야기를 하는데 애가 문 밖에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애 앞에서 며칠을 이야기하면 10번 정도를 이야기했는데 애 얼굴 한 번도 못 봤거든요. 근데 놀라운 거는 10주가 훨씬 넘어가서 나중에 이야기 들었는데 애가 학교를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잘 나온대요. 근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이 가정의 가장 문제는 뭘까요? 애 문제일까요? 엄마 아빠의 문제가 해결되니까 애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야기를 하는 것도 다시 한번 좀 이야기를 할게요. 이 아이들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세대별 행복도를 이야기하는데요. 아이들이 생각보다 더 행복하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어른들보다 연령대가 높을수록 행복도가 낮아진대요. 나이가 젊을수록 행복하답니다. 근데 특히 우리 젊은 세대들은요, 어디서 행복을 느낄까요? 관계에서 행복을 느낀대요. 또래들 관계, 특히 그 어떤 관계 속에서 행복을 훨씬 많이 느낀답니다. 친구들아, 게임할 때 혼자 집에서 게임할 때가 재밌니? 같이 멀티플레이어 할 때 게임 재밌니? 멀티지. 그래서 아이들 왜 굳이 PC방 가서 게임하냐 하면 혼자 할 때 게임할 때 별로 재미가 없어요. 왜 휴대폰 사자마자 뭐부터 깔지? 카톡부터 깔지. 인스타 깔고. 이게 왜냐하면 그 이야기는 저 이야기가 아니라 99.3%가 인스턴트 메시지를 먼저 깐대요. 인스턴트 메시지가 공식 용어거든요. 이게 뭐냐 하면 휴대폰을 사자마자 인스턴트 메시지를 깐다는 게 뭐냐 하면 이들의 가장 첫 번째 욕구가 뭐냐 하면 연결의 욕구예요. 다시 말하면 누군가와 소통하고 싶다는 욕구가 이들의 1번 첫 번째 욕구예요. 다시 말하면 이들은 누군가와 끊임없이 연결되어지고 싶은 욕구가 있다는 거죠. 교회 와서 이들이 아무 말 안 하고 있지만 이들은 끊임없이 이들 속에는 뭐냐면 연결하고 싶다라는 욕구가 있다는 거죠. 그 욕구가 어디서 있냐면 집에서도 방문 닫고 있지만 이들의 욕구는 뭐냐면 끊임없이 연결하고 싶다는 욕구가 있는 친구들이에요. 근데 그게 단절됐을 때 느낀 욕구가 뭐냐면 이들은 거절과 고립의 욕구가 고립되었다라는 그 상실감 자체가 이들에게는 엄청난 외로움과 우울감을 유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히려 더 관심을 가져주셔야 돼요. 젊은 세대들에게. 생각보다 이들은 우리들보다 더 많은 관계의 욕구와 그로 인한 거절감과 상실의 욕구들을 많이 느끼고 있다고 보는 거죠. 아픈 이야기 하나 하겠습니다. 이건 최근 연구예요. 이거는 보시면 고민거리 있을 때 청소년들한테 물어봤어요. 누구하고 이야기할래? 남자와 여자가 달랐어요. 여자친구들 고민이 있을 때 누구하고 이야기할래? 자, 여자친구들은 누구한테 이야기한다? 1번 누굴까요? 친구가 1번. 2번 누굴까요? 엄마. 자, 남자애들 1번 누굴까요? 엄마. 2번 누굴까요? 친구. 아빠 med일까요? 죄송해요. 자, 그래프 보시면 남자 친구들은 엄마 40.1%, 친구 35.4%. 자, 여자 친구들은 친구 34.7%, 엄마 31.1%. 근데 갑자기 여기서 없다가 아빠보다 더 많아요. 아빠. 남자애들 그나마 아빠 7.1%, 여자친구는 아빠 2.7%. 교회에서 아버지 학교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부터 아버지들 큰 반성을 좀 하시고,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다가 좀 큰 깨달음. 근데 여기서 교회 학교 선생님들 몇 프로일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약간 좀 우리의 큰 깨달음 한번 가지고 있는데 오늘 중요한 내용을 하나 하고 좀 개관을 빨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면 제가 자주 보는 건데 이게 지금 긍정심리학인 건데요. 우리 아까 플로리시,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잖아요. 그들의 행동의 이유는 플로리시를 위해서 행동한다라고 했는데 다시 말하면
행복한 삶이라는 뜻이거든요. 플로리시, 이 긍정적인 삶을 위해서 행동하는 건데 PERMA가 이거예요. 플로리시의 P가 뭐냐면 긍정적인 삶, 즐거운 삶이라 하기도 하고요. P가 뭐냐 파스티브 이모션, 뭐 긍정적인 삶, 인게이지먼트 몰입하는 삶, 미닝 의미 있는 삶, 어카운트 뭐 성취하는 삶, 뭐 릴레이션십 함께하는 삶, 이게 PERMA인데요. 근데 이 중에 청소년들, 젊은이들한테 유독 한 가지가 이들에게 행복할 때 가장 중요하대요. 뭘까요? 즐겁고 몰입하고 의미 있고 성취하고 함께하는 것 중에 유독 이들에게는 행복할 때 한 가지가 유독 제일 중요하게 여겨진답니다. 행복할 때 중에서 뭘까요? 의미 있는 거, 성취하는 거, 함께하는 거, 몰입하는 거. 그 중요한 거는 즐거운 거래요. 이들은요 즐거워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집이 즐거워야 돼요. 수련회 있잖아요. 수련회. 죄송하지만 수련회 즐거워야 됩니다. 말씀드릴게요. 수련회 즐거워야 돼요. 교회 즐거워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 아이들 놀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알겠죠? 교회에서 아이들 놀게 만들어 주셔야 되고요. 집에서 즐겁게 만들어 주셔야 되고요. 어제 아이들하고 어디 놀러 가실 때 어른들 입장에서 가시면 안 돼요. 알겠죠? 어디 놀러 갔는데 뭐 먹을까 하는데 갑자기 어디 갔는데 갑자기 매운탕 먹자 안 돼요. 알겠죠? 우리 집 작년인가 재작년에 경주 놀러 갔는데 가자마자 우리 아이들이 뭐 먹을까 했는데 그 경주 대명 리조트 소노칸 그 앞에 갔는데 갑자기 애들이 맥도날드 먹자 하더라고요. 맥도날드 보이니까. 근데 어른들 생각은 뭐죠? 경주 와서 맥도날드? 우리는 그 앞에 있는 순두부찌개나 쌈밥 먹어야 되지 않나요? 근데 맥도날드? 근데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은 즐거운 데 왔잖아요. 그럼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해피밀을 먹고 싶은 거예요. 맞죠? 아이들 생각에는 즐거운 데 왔으니까 제일 즐거운 걸 먹고 싶잖아요. 그러면 무슨 소리야? 맥도날드 무슨 맥도날드? 그냥 쌈밥 먹어. 다음에 여행 가자 해요. 자 이제 이번에 여행 가자 갈래? 안 가. 왜? 재미없어. 나오겠죠. 왜냐하면 즐겁지 않은 거예요. 즐겁지 않은 거. 그래서 우리가 사실 아이들에게 즐거움 요소가 가장 이들의 동기와 삶을 불러일으킬 때 중요한 건데, 그래서 지금부터 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아이들이요 행복 지수가 전 세계에서 꼴찌에 가까워요. 그래서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우리나라가 OECD국 중에 청소년 자살률이 1위예요. 15년 가까이. 제가 경상북도 교육청 자살위원회 전문위원이거든요. 7명 전문위원인데 3명이 동산병원, 대구가톨릭병원, 영대병원 교수들, 나머지가 영남대학교 교수 이렇게 해서 7명이 전문위원회에서 3개월에 한 번씩 모이는데 도대체 1년에 몇 명의 자살자해가 일어나는지 모르시죠? 300명이나 일어나요. 예. 통계를 볼 때마다 3개월에 한 번씩 회의를 갈 때마다 마음이 미어져요.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가 숨기고 있는 문제지만 사실은 아이들 자살률 1위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교회에서 이야기해서 죄송하지만 근데 우리가 숨겨야 될 이유가 아니에요. 1위 뭔지 아세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뭐 때문에 그런 것 같으세요? 뭐가 재미없어서? 죄송하지만 학업인 것 같죠? 또래 문제 같죠? 어른들 계셔서 이야기하시는데 죄송하지만 원인 1위가요 가정불화예요. 예, 가정불화. 예, 청소년 자살 자해 1위가 가정불화입니다. 교회가 책임져야 돼요, 사실은. 두 번째 청소년 문제 뭔지 아세요? 가출이에요, 가출. 가출 별로 없는 것 같으시죠? 엄청 많습니다. 가출 원인 1위가 뭔지 아세요? 가정불화예요. 교회가 책임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즐겁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이 나타나는 문제거든요. 근데 오늘 우리가 즐거움 때문에 즐겁지 않으니까 나타나는 문제 중에 하나가 지금부터 빨리 봐야 될 시간이 많이 없다, 그죠? 빨리 보겠습니다. 바로 중독인데요. 이 중독은 개관이니까 한번 좀 빨리 보겠습니다. 중독이 뭐냐 하면 뭔가에 사로잡히다라는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물질보다는 행위 중독이에요. 물질보다는 뭔가 하는 거에 의해서 우리가 빠지는 게 중독이 많은데 그 중에 제일 많이 하는 게 뭐냐 하면 인터넷
같은 스마트폰 중독이 요즘에 가장 많은 위험성으로 나타나는데, 근데 우리가 이야기하면 아이들만 중독인 것 같잖아요. 그래서 제가 사실 시간만 많으면 여러분 휴대폰을 다 꺼내보게끔 하고 싶어요. 휴대폰을 꺼내시면 스크린 타임 설정 들어가셔가지고요, 일반 설정 들어가셔서 스크린 타임이라고 있거든요. 보시면 내가 휴대폰을 얼마나 사용했는지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독이라는 단어도 있지만 보통 우리가 쓰는 단어는 과의존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오늘 좀 빨리 지나가면 과의존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과의존은 몇 시간 썼을 때 과의존이냐면 4시간 이상 쓰시면 과의존이에요. 근데 죄송하지만 여기 계신 분 중에 약 절반 정도가 과의존이세요. 못 믿으시겠죠? 휴대폰 꺼내셔가지고 휴대폰 4시간 이상이 찍히시면 과의존이에요. 갑자기 뜨끔하신 눈이 갑자기 휴대폰 봤는데 눈동자가 크시거나 동공이 갑자기 과의존. 청소년들아, 너희 4시간 이상 좀 있으실걸요? 혹시 4시간 이상 나오셨나요? 적절하게 이렇게 다행이시네요. 4시간 나오셨나요? 끝나고 저 만나고 가세요. 알겠죠? 제가 무조건 나온다 했잖아요. 그죠? 4시간 이상 나오셨어요? 평균 4시간 이상 나오시면 과의존. 이 말은 뭐냐면 휴대폰이 없으면 안 되는, 여러분 교회 올 때 성경책은 놔두는데 휴대폰 꼭 챙기시잖아요. 갑자기 찔리셨어요? 그럼 남으시고 회개하시고 가시면 됩니다. 알겠죠?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중독이라는 게 뭐냐면 일상생활 자체에서 어떤 부분이 나타나는 증상인데, 근데 청년들한테 중독이 왜 위험한가를 굳이 생각하면요, 제가 오늘 그 나타내는 중독에서 범위를 굳이 정한다면 사실 중독에서 3가지로 오늘 굳이 뽑아봤는데요. 스마트폰 중독, 인터넷 도박, 마약, 이 3가지를 그냥 노멀하게 뽑았을 때 3가지인데요. 제일 대표적인 게, 제일 그래도 많이 요새 이야기할 때 스마트폰 중독이 제일 크고요. 2번째로 많이 하는 게 인터넷 도박이에요. 3번째로 하는 게 마약입니다. 근데 크기로 따지면 스마트폰 중독이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하는 게 인터넷 도박이에요. 3번째가 마약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위험성으로 따지면 반대로 보시면 돼요. 마약이 데미지가 제일 심해요. 2번째가 인터넷 도박입니다. 3번째가 스마트폰 중독이에요. 크기는 스마트폰 중독이 제일 많지만, 근데 이 이야기를 좀 빨리 한번 지나갈 텐데, 스마트폰 중독을 보시면요, 중학생 손 한번 들어볼까요? 중학생들, 그래요,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중학생들이 스마트폰 중독이 제일 많아요. 왜냐하면 왜 그럴까? 이상하게 보면 중학생들이 전년 대비 제일 많이 증가하고 매년 증가하는데, 최근 자료를 보니까 중학생들이, 쌤이 최근 자료를 더 뽑아봤거든요. 이번에 봤는데 중학생들이 작년 대비 더 많이 증가를 했네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렇니? 그렇죠? 왜 그럴까 증가했을까를 보면 여유 시간이 많은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여유 시간이 많은 게 뭐냐면,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그 여유 시간에 뭘 해야 될지를 모르는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친구들이 그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자기들도 거침없이 그냥 그 행동 말고 딴 걸 할 수 있는 방법을 못 찾는 것 같기도 하고, 알아차려야 돼. 내가 그 행동을, 이 친구가 이 행동을 할 때 나도 그 행동을 하는 거에 대해서 나는 그 행동을 왜 따라하고 있는지를 자기 스스로가 각성을 해야 되는데, 모르고 이 친구가 이 행동할 때 나도 그걸 따라하고 있는 모방 행동을 하고 있는 거야. 이게 이제 가장 우리의 행동이 증가하고 있는 건데, 보시면 알겠지만 그나마 다행인 게 그 전에보다 스마트폰 행동이 좀 줄어들었대요, 통계상으로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학생들이 월등하게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이 높답니다. 몇 프로냐면 전체 중학생 중에 41%가 과의존이래요. 그래서 이게 좀 너무 많죠. 그래서 여러분, 요즘 저희 중등부에서는 어떻게 하냐면요, 예배 시간에, 우리 중등부 어떻게 하시나요? 중고등부 예배 시간에 휴대폰 거두세요? 우리는 미안한데 저희 교회는요, 중등부가 좀 많아요. 한 160명 예배 드릴 때 애들이. 근데 중등부가 예배 시간에 작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예배에 집중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년부터 예배 들어오자마자 각 반에 바구니가 있습니다.
그래서 휴대폰을 걷어요.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근데 예배 집중을 위해서 휴대폰을 걷습니다. 근데 놀라운 변화가 있습니다. 집중을 하더라는 거죠. 근데 집중도 하는데 또 하나 변화가 뭔지 아세요? 잠을 자더라는 거죠. 그래서 야, 이게 이 놀라운 변화가, 작년 잠은 안 잤거든요. 근데 집중하든가 자든가 둘 중에 하나는 변화는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또 다른 고민이 시작됐는데, 하여튼 그래도 뭐 걷는 게 낫다라는 평을 가지고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왜 이렇게 될까? 약간 이 고민들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한번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면서 우리가 이 원인, 그래서 원인을 보면 즐겁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습관적인 거, 그리고 마지막에 따라서.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차려야 될 게 뭘까요? 뭘 바꿀 수 있을까요? 청년들도 똑같아요. 제가 매주 화요일마다 서울 가거든요. 서울 가는데, 서울 가면 제가 대중교통을 이용할 시간은 없어요, 평소 때는. 근데 서울 갈 때마다 너무 놀라운 거, 강남 내거리를 가거든요. 강남 내거리 아니면 종로를 가는데, 강남 내거리에 아침 출근 시간대 보면 삼성이나 이런 사람들 탈 때 보면 정말 강남역 2호선 타면 정말 빽빽하게 타거든요. 사람들이 이렇게 막 좁혀서 타는데 정말 놀라운 역사를 봤습니다. 사람들끼리 정말 밀착해서 출퇴근 시간에 탔는데도 이렇게 보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와, 정말 보겠다라는 일념 하나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보면서, 근데 보니까 확실한 거는 짧은 시간 속에서도 도파민, 즐거움을 어떻게라도 충족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욕구들이 대단하구나. 근데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좀 다르게 좀 충족할 수 없을까라는 생각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에게도 하나 부탁하고 싶은 건데, 이거는 오늘 개관이라서 좀 세밀하게 개별적으로 만나야지만 해결될 부분인데, 오늘 여기서는 좀 여러분한테 개별적으로 어떤 솔루션을 제시할 수는 없어요. 근데 여러분한테 질문을 하면, 청년분들에게도 질문을 하고 싶은데, 자기만의 뭔가 해결 대처 방법, 우리가 그걸 카핑이라고 해요. 카핑, COPING, 카핑, 뭐 대처할 수 있는 자기만의 방법을 꼭 하나는 찾아봤으면 좋겠다. 이거는 제가 오늘 이 전체 강의에서는 할 수 없습니다. 개별적인 자기만의 카핑을 무조건 찾아야 돼요. 그게 대처 방법입니다. 이건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한번 자기만의 대처 방법을 찾지 못하면 여러분은 그 시간 자체를 할애할 수밖에 없고, 근데 여러분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어떤 문제를 주냐면요, 스마트폰이, 휴대폰을 없으면 어떤 일이 있냐면, 여러분 잘 때 머리 위에 두고 자잖아요. 이게 심리적으로 여러분 문제 수면 장애를 줄 수밖에 없고요. 재밌는 게, 카톡이라는 소리가 들리면 다들 자동 반응 보이죠? 네. 왜냐하면 그게 나도 모르게 보여요, 이게. 그리고 불안하거든요, 이게. 그리고 불안한 거예요. 카톡이 울릴 때 갑자기 쳐다보는 자체가, 이게 무슨 반응이냐면, 여러분 파블로프라고 들어봤어요? 고전적 조건 반사후 SR 반응 아시죠? 이게 쉽게 말하면 강아지한테 종을 흔들면서 밥을 줬을 때 그걸 모르게 먹다 학습 훈련이란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되면 강아지한테 종을 흔들고 밥을 계속 주다가 어느 순간 밥을 안 주고 종만 흔들어도 강아지가 침을 흘리는, 이게 학습 이론이란 건데요. 이게 뭐냐 하면, 카톡이라는 게 좋은 메시지가 왔다라는 이게 되다 보니까 카톡에 그냥 조건 맞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중력 자체가 흐려질 뿐 아니라 계속 뭔가 봐야겠다라는 생각에 계속 휴대폰을 응시하고 있고, 손에 놓지 않으려 하고 계속 뭔가 쥐고 있는 그것 때문에 자기의 집중력과 몰입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게 학습에 당연히 떨어지죠. 그래서 뭐 투지폰을 바꿔라, 휴대폰을 없애라까지는 안 되지만, 여러분을 위해서는 사실은 스스로가 대처하는 방법을 찾는 거는 개별적으로 한번 이번에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좀 고민을 해보는 거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조절을 위한 노력을 하고는 있지만 여러분이 쓰고 있는 방법을 한번 좀 찾아보는 게 제일 좋다. 그게 안 되면 방법이 뭐냐면, 이거는 약간 상담적인데, 우리나라가 공식적으로 이걸 위한 여러 기관들이 있어요. 그리고 중학생 혹시 있습니까? 중학생들 있죠. 어머니들 혹시 중학교 어머니들 여름에 좀 강렬한 하나의 방법이 있는데요.
인터넷 스마트 심이라는 센터가 있어요. 국가에서 하고 있는데 11박 12일을 보내면 돼요. 우리 청소년 상담 복지 개발원에서 하고 있는데 10만 원만 내면 됩니다. 11박 12일을 대구에 생겼어요. 그게 그 다 부장들이나 상담쌤들이 쌤 후배들인데 11박 12일을 보내며 스마트폰 없이 정말 재밌게 꽃도 만들고 과자도 만들고 경마도 하고 주말에 엄마 아빠가 잠시 올 거야. 그러니까 엄마 아빠 와서 또 교육도 받고 주일 교회를 한번 뭐 근처 교회를 갈 수밖에 없지만 11박 12일을 하고 애들이 나왔는데 검사 결과 애들이 매우 행복해 하더래요. 그래서 그런 것도 최근에 많이 생겼기 때문에 정말 너희가 자유롭고 싶으면 한 번만 갔다 오면 스마트폰 사용량이 좀 줄어들긴 하더래. 극단적으로는 그런 방법도 있다는 생각을 솔루션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있는데 시간이 없어서 빨리 한번 보고 제가 좀 빨리 끝내겠습니다. 예, 뭐 이건 청년들도 같이 봐야 돼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마지막 솔루션인데 SNS 팔로우 좀 줄이십시오. 청년들 이거 중요합니다. SNS에 제발 밥 먹을 때 사진 찍는 것만 줄여도 SNS가 줄일 수 있답니다. 그 권사님들하고 집사님들 어떻게 같이 뭐 야유회 가고 수련회 갔을 때 제발 사진 찍는 것도 줄이면 좀 여러분의 행복이 삶의 행복이 좀 높아질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넘어갈까요? 네. 도움 구하는 것도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도움 구하는 것도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인터넷 도박인데 이건 제가 오늘 좀 시간이 많이 없어서 그런데 여러분 이건 어른들한테 한 이야기인데요. 최근에 청소년들한테 인터넷 도박 문제가 정말 큽니다. 청년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죠. 근데 어른들이 모르는 사실이라서 제가 이야기 드립니다. 인터넷 도박 때문에 엄청난 문제가 제 주위에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도박은 청소년들 너희들도 알고 있잖아요, 그죠? 인터넷 도박 어른들만 모르십니다. 정말 심각합니다. 엄청 심각하고요. 엄청 사회적 문제로 많이 생기고요. 얼마나 심각하냐면 여러분은 모르시겠지만 청소년 중에 5%에서 7%가 청소년들이 인터넷 도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 때문에 정말 많은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교회에서도 관심을 가져주셔야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예전에 5년 전에 상담했던 애가 어머니가 전화 오셨어요. 애가 해병대 갔는데 전화 왔습니다. 왜 전화 왔냐면 애가 갑자기 해병대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대요. 근데 왜 선택했냐고 왔더니만 애가 해병대에서 인터넷 요새 군대가 휴대폰이 되잖아요. 근데 야가 군대에서 1,500만 원을 빚져가지고 그 돈을 못 갚으니까 했는데 보니까 그거가 스마트폰 도박이에요. 그 도박을 통해서 되고 어떤 애는 고3인데 저한테 전화가 왔는데 어머니가 가는 3천만 원 가까이 근데 가는 서울의 인서울 대학을 합격을 했습니다. 2월 달이에요. 대학 못 갔어요. 이 문제가 경찰에 신고가 돼가지고 가는 오냐면 그거는 다른 범죄도 같이 됐어요. 그 채팅이잖아, 채팅. 여자인 척 남자한테 접근해서 돈을 계속 받았는 거예요. 그걸로 돈을 다 썼어요. 인터넷 도박으로. 뭐 했냐 하니까 공부 엄청 잘하네요. 대구 수성구의 모 고등학교에 인서울 매우 유명한 학교에 붙었어요. 경영학과에. 야는 뭐냐 하면 인터넷 채팅에서 그걸로 뭐 했냐 하면 킬링 타임.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그걸로 도박을 했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대학을 갔습니다. 결국엔 경찰에 신고됐으니까 대학 갔을까요? 못 갔을까요? 못 갔어요. 결국에는. 이런 시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 상담했던 케이스예요. 작년에만. 그래서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각성, 주위에서 요즘 아이들이 왜 그렇게 했냐 하면 재미삼아 아니면 약간 스트레스 풀기 위해서 또 누군가가 돈을 많이 번다 카더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각성을 시키기 위해서 좀 하는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도 있구나 좀 아셨으면 좋겠고요. 아이들이 돈을 좀 잡는다고 하지만 참고로 청소년들, 청년들한테 이야기하지만 제 주위에서 이거에서 돈 벌었다는 아이들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도 말고 접근도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들고요. 마약인데 마약 없는 것 같잖아요. 근데 마약 때문에 문제가 정말 많이 발생해요. 이거 제가 이번 주에 제 진단서예요. 무슨 진단서일까요? 마약 진단서예요. 제 진단서거든요. 대학에서요. 마약 검사 진단서를 내래요. 저한테. 세상이 얼마나 각박해졌으며 학교에서 교수들한테 마약 진단서를 내래요. 제가 마약 검사했어요. 이번 주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제는 학교에서도 저희들한테 마약 검사를 하게 해요. 그러니까 제가 마약 안 했다는 걸 진단서를 냈어요. 그걸 첨부한 거예요. 이 말은 뭐냐 하면 요즘에는 마약이 일상에 너무 퍼져 있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마약에 대해서는 보면 이제 마약 사범들, 청소년들이 몇 배가 늘었냐면요. 최근에 10년간 청소년들 마약 범죄가 24.8%가 늘었어요. 왜냐하면 요즘 던지기 뭐 하는데 왜 늘었을까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전처럼 그 고전적 방법이 아니고요. 요즘 청소년들 알겠지만 쇼츠나 뭐 하다가 타고 들어가다 보면 어느 순간 마약과 관련된 이상한 낌새의 내용들을 접근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요새 아이들은 타고 들어가다 보면 인터넷에서 인스타나 뭐 하다 보면 들어가고요. 그 하나 부탁인데 카톡이나 이런 공식적인 거 아닌 이상한 그 SNS나 관련된 부분은 깔지도 말고 접근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그렇게 접근할 때 오히려 이것이 더 안 좋은 그 접근을 많이 하게 되는데 재미삼아 뭔가에 많이 빠지는데 사실 그럴 때 우리가 더 많이 안 좋은데 참고로 이거는 건들지도 말고 접근도 말고 이거는 사실 건드려서 뭐 재미삼아 뭐 이거는 아예 상상도 안 하는 게 제일 좋다. 이거는 뭐 그냥 아예 안 하는 게 제일 좋고요. 이렇게 돼서 건강하게 된 사람은 본 적도 없고 사실 중독 상담을 저도 배웠지만 중독 상담에서는 이거는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사실은 꽤 회복도 매우 힘들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좀 위험성을 예전부터 들었겠지만 분명히 이야기하지만 이거는 그냥 단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건들지 않는 게 제일 좋다. 근데 어른들한테 말씀드리지만 이게 예전만큼 뭐 청정 지역이 전혀 아니다. 정말 많습니다. 대학 지역에서도 너무 많아서 요즘에 제가 이야기를 한 이유가요. 제가 이번 겨울에 국립창원대학교에서 연구사업을 제가 3개월 넘게 연구사업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외국인 유학생들 때문에 연구사업을 이 마약에 관련된 연구사업을 해서 연구를 했었는데 너무 심각해요. 그 연구 보고서를 작성을 했었는데 이 이야기를 하려면 오늘 꽤 길어서 못하겠지만 너무 심각합니다. 그래서 대학가에서 너무 남다르지 않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건들지도 말고 접근도 말고 그래서 이상한 사이트에 접근도 하지 말고 타고 가다가 이상한 느낌이 나는 것들이 있으며 던지기 뭐 이런 거 막 내용들 많거든요. 그런 건 아예 보지도 않았으면 좋겠다. 미리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건강하다 안 건강하다 지표를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조절이에요. 조절. 제가 좀 죄송하고 좀 길었는데 우리가 정신 건강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조절이에요. 조절이 가능하면 건강 아니면 그렇지 못할 때 조절이 제일 중요한 단어거든요. 근데 조절하자 안 하냐가 가장 중요한 건데 이러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충분히 자기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에 대한 인식이 제일 중요한데요. 그리고 자신만의 이 조절하기 위해서는 대처 방법을 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거는 주변 사람들을 좀 잘 활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왜 취약해서 넘어지냐면 중독에 넘어간 사람들을 많이 조사를 해본 결과 취약했을 때 많이 넘어가더라는 거죠. 자기가 힘들 때, 어려울 때 특히 많이 중독에 빠져드는 그 넘어가는 게 있는데 넘어가기 전에 도움을 구하는 게 좋아요. 특히 우리 이제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도움을 구할 수 있는 교회 안에서의 도움을 구할 수 있는 목사님, 뭐 사역자분들 아니면 주위의 선생님들 교육도 많이 있잖아요. 사실은 도움을 구하기까지 자기 생각이 있겠죠. 이 사람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해도 되겠나? 사실은 근데 그걸 하는 게 나중에 어떤 중독이나 어려움에 빠져서 힘든 것보다 더 낫습니다. 또 가족들이 제일 좋습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가족들이 어떤 이야기를 들어줄 만큼의 어느 정도의 소통이 될 만한 가족이 돼야 돼요. 그래서 가족이 좋은 분위기가 돼야 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좀 필요한 게 뭐냐면 가족 안에서의 분위기가 개선이 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에서 충분히 그런 가족들의 분위기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들을 교회에서 좀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가족 분위기가 교회에서 만드는 훈련들이 됐을 때 이런 교회 안에서의 여러 문제들, 개개 학생들의 청년들의 문제들이 훨씬 경감된다는 것은 우리가 당연히 알 수밖에 없거든요. 이건 교회의 역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우리가 죄송해요. 오늘 할 이야기가 좀 많이 있지만 교회 역할들 중에 사실 이런 전체 분위기를 좋게 만들고 다운시키고 또 개선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또 교회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또 아이들이 또
어른들이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또 이들이 어떤 문제로 빠지기 이전에 우리들한테 뭔가를 쏟아내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것도 우리들의 역할이란 걸 좀 인식하시고, 또 조금의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먼저 다가갈 수 있는 우리 역할들을 감당할 때 그들을 미리 그 구렁에서 좀 건져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한테는 야들아, 어려울 때 도움을 요청하는 건 어렵지 않거든. 그래서 좀 그런 도움을 요청하는 게 루저가 아니라 위너야, 알겠지? 그렇게 도움을 요청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